자, 텍스트 마이닝 공부하고 있고요. 지금 저 챕터 3의 그래프와 워드 클라우드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두 번째 동영상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앞선 시간에 단어 빈도 그래프를 그리는 걸 한번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워드 클라우드라는 걸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리고 이거 끝나고 나서 나중에 한국어 문서에 대해서 뭐 동일한 작업을 진행하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워드 클라우드 내용을 한눈에 보기. 자, 이건 이제 워드 클라우드, 그러니까 말로 단어로 된 구름이라고 이름이 붙은 거네요. 자, 이 워드 클라우드는 뭐 어떤 거냐면, 자, 텍스트 분석 결과를 보여주는 시각화 도구 중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으로, 자, 밑에 보시는 이런 그림을 만드는 거예요. 자, 우리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긴 한데요. 그래서 빈도가 높은 단어는 크게, 여기 큰 big이라는 단어하고 데이터라는 단어는 되게 자주 쓰여서 크게 보여주고, 조그만 단어들은 빈도가 낮은 단어들은 조그맣게 작게 보여주고, 빈도가 높은 단어는 크게, 낮은 단어는 작게, 자,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그런 방식이다. 자, 그런 그림이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거 이제 그리는 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려면 워드 클라우드 패키지를 이제 인스톨 해야 되니까, 자, pip 이 명령어를 써가지고 인스톨을 하고요. 자, 그냥 바로 사실 이 워드 클라우드 란 패키지의 이 워드 클라우드 함수는 이 워드 클라우드 함수로 그냥 우리 아까 그 어떤 단어들이 막 들어있는 오리지널한 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고 하는 그 다큐멘터가 있었잖아요. 그냥 그걸 바로 이렇게 다이렉트리 집어넣으면 워드 클라우드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요 밑에 이제 그림을 그리는 명령어고요. 자, 이 뭐 축은 뭐 이게 옆에 뭐 이렇게 구분된 거 다 없애란 얘기고, 그 다음에 이미지 쇼 해가지고 워드 클라우드, 방금 우리가 그렸던 워드 클라우드를 그리는데 뭐 인터폴레이션을 바이리니어로 해라. 자, 이거는 사실은 이제 그 그래프를 얼마나 뭐 선명하게 그리느냐, 뭐 그런 방법론 중에 하나입니다. 보관법이라는 방법을 쓰는 건데요. 뭐 큐빅이라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냥 이거는 뭘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자 그러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뭐 에세드란 단어가 아까 우리 이전 동영상에서 제일 자주 나오는 걸 봤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 근데 이제 워드 클라우드의 이 그림이라는 것은, 사실 그림이라는 것은 이게 일종의 매트릭스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몇 행, 몇 열에, 그리고 각 열이 이런 걸 다 이제 픽셀이 돼가지고 이게 숫자들이 다 들어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게 하나가 아니고 둘, 세 개가 합쳐져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RGB 방식이라 그래가지고 Red, Green, Blue, 그러니까 빨간색의 강도를 나타내는 숫자들이 막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의 강도를 나타내는 숫자들, 파란색의 강도를 나타내는 숫자들을 넣어가지고 이걸 섞으면 이제 어떤 다양한 뭐 보라색도 나타나고 초록색도 나타나고 뭐 노란색도 나타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그림은 200행 400열, 여기서 여기까지가 200개의 픽셀로 이루어져 있고 400개의 칼럼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이제 레드, 글린, 블루니까 세 개의 어떤 이렇게 층이 있는 3차원의 어떤 매트릭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근데 이제 요거는 오리지널한 닥 언더바 앨리스라고 하는 이 파일을 그냥 바로 집어넣은 거고, 우리가 앞서서는 우리 그 단어 빈도 그래프 할 때, 단어 빈도 그래프 그릴 때 토크너이제이션도 하고 스탑워드도 제거하고 그다음 품사 태깅 해가지고, 그때 아까 우리 왜 명사, 동사, 형용사만 뽑았나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단어 빈도 그래프를 그렸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 아주 다양한 노력을 했는데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 이제 딕셔너리로 빈도를 나타내고 했는데, 그걸 이용해서 그림을 그릴 수는 없을까? 즉 계산된 빈도를 이용해서 워드 클라우드를 그릴 수는 없을까? 예,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워드 클라우드 함수를 generate underbar from underbar frequencies라고 하는 함수가 있네요. 그 다음에 이 앨리스 언더바 워드 언더바 카운트가 우리 앞선 동영상에서 위에서 작업 뭐 토커나이즈 하고
불용어 제거하고 품사 태깅 해가지고 특정 품사만 걸러냈던 거. 그래서 만들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집어넣으면 그림이 이제 좀 조금 달라지겠죠. 그래서 요 마찬가지로 그림을 그리는 거 이미지 쇼 하는 건데요. 똑같죠. 그래서 그랬더니 이렇게 그려지더라. 아까랑 조금 그림이 좀 다르죠. 그래서 안에 내용물도 좀 달라졌을 거고, 그다음 여기에 뭐 맥스 언더바 폰트 언더바 사이즈는 60. 이거는 뭐냐면 빈도가 너무 큰 문자는 그 단어는 너무 크게 나타나고 빈도가 작은 건 너무 작게 나타나니까, 그래서 가장 큰 글씨를 폰트 사이즈 한 60으로 나타나도록 해라. 이렇게 이제 글씨의 크기를 조정하는 거다. 자, 이런 의미임을 자,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방금 앞에서 봤던 그림이 이제 좋은 그림인데 그거보다 조금 더 이쁘게 좀 뭐 다른 기법은 없느냐? 자, 오른쪽에 보시는 이런 거. 이렇게 뭐 앨리스의 모양이 이렇게 나타나 있고 그 안에 이렇게 그림이 이 빈도를 나타내는 글씨들이 막 들어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리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방법은 여기 보시면 여기 시키는 대로 하여튼 뭐 넘파이 불러오고 여기 뭐 PIL이라는 곳에서 이미지 불러와 가지고요. 먼저 여기 이제 앨리스의 모양을 나타내는 이제 앨리스의 그림이 있을 텐데 그게 이제 앨리스 언더바 마스크 언더바 PNG라는 그림 파일이 뭐 미리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이미지 오픈해 가지고 넘파이를 이용해서 어레이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 앨리스 언더바 마스크라는 변수에다 넣었네요. 그 다음에 워드 클라우드를 쓰는 건 마찬가지인데, 자, 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 여러 가지 아규먼트를 써가지고 디테일한 조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뭐 백그라운드 컬러는 배경색을 지정하는 거고, 맥스 워드는 출력할 단어의 개수, 요 안에 이제 요 단어가 몇 개 들어갈 거냐, 마스크 테두리 배경선은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요 앨리스 언더바 마스크 이 그림을 사용하겠다. 컨투어 위스는 테두리 선의 크기 3으로 했더니 지금 그림에 보이시는 한 요 정도, 조금 두껍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하는구나. 컨투어 언더바 컬러는 스틸 블루,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지금 이 경계가 나타나 있죠? 자, 그런 것을 우리가 조절할 수 있구나 정도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워드 클라우드는 이렇게 그리겠다라고 하는 이제 객체처럼 하나 만들고, 그 객체에서 아까 우리가 썼던 generate underbar from under frequency 함수를 써가지고 아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했던 거, 토커나이즈 하고 불용어 제거하고 품사, 명사, 동사, 형용사만 뽑았던 거 있잖아요. 그걸 넣으면 이제 워드 클라우드가 생성되고요. 그 생성된 그림을 여기 to underbar 파일로 ls.png로 그림 파일로 하나 저장했네요. 자, 일단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그걸 보려면, 자, 그림 그리는 곳에서 이 WC가 이미 이 객체가 지금 만들어져 있으니까 요거를 그려보라 그러면, 자, 이게 오른쪽 그림처럼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고 하는 소설이어서 이 앨리스의 이 모양 테두리 안에 넣었는데, 사실 나중에 여러분이 배경 이미지를 만약에 이런 그림 파일을 가져온다. 그럼 나중에 똑같이 하면은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글씨들이 채워지겠죠. 그렇구나. 나중에 필요할 때 좀 더 디테일하게 찾아보면서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국어 문서에 대한 그래프와 워드 클라우드를 그리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국어 문서에 대해서 그래프와 워드 클라우드 그리는 것은 사실은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같이 보시면 아주 뭐 당연히 이해가 되는 그런 과정일 텐데요. 자, 우리가 코 NL파이에서 우리 앞에서 한글 형태소 분석기 우리 공부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코 NL파이는 한글 형태소 분석기도 제공하지만 어떤 교육을 위한 말뭉치도, 즉 다큐먼트의 그 셋도 코퍼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코 NL파이에서 헌법 텍스트를 한번 불러와 가지고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려 그래요. 그래서 헌법이라는 게 영어로 이제 constitution이니까 constitution 뭐 이걸 꼭 알 필요는 없지만, 자, 여기 코 NL파이에 코리안 로우
라고 해서 요런 이제 모듈을 이제 불러오는 거네요. 자, 그래서 거기에서 오픈해 가지고 constitution.txt, 자, 이게 헌법을 한글로 적어 놓은 그런 문서인데요. 그걸 읽어 가지고 constitution underbar doc document, 이렇게 이제 변수를 만들었네요. 그래서 그거 이제 타입을 보니까 이게 스트링으로 되어 있고요. 랭스를 보니까 18,884개의 이 글자들이 기호들을 포함해서 있구나를 알 수 있고, 처음부터 600개의 그 문자들을 찍어보라 그랬더니 이렇게 쭉 이렇게 찍혔네요. 뭐 사실은 위에 더 있겠지만 600개만 찍었으니까 요 대한민까지 딱 이렇게 찍혔다. 그래서 뭐 읽어보시면 우리가 좀 한국 사람들은 친숙한 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뭐 이런 헌법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형태소 분석을 한번 해보죠. 우리 형태소 분석기 공부할 때 뭐 꼬꼬마도 있고 뭐도 있고 한데 트위터 많이 쓴다 그러죠. 그래서 트위터 형태소 분석기를 쓰기 위해서 OKT 불러와 가지고 객체 생성하고요. 그 constitution underbar doc을 자 morphs, 몰피움을 그냥 형태소를 뽑는 거죠. 이런 메소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뽑아서 tokens underbar constitution 이렇게 만들었네요. 자, 그거 개수 세알리니까 토큰이 8,000 몇 개구나. 그래서 앞에 있는 100개의 토큰을 한번 찍어보자. 그래서 처음부터 100개만 찍으니까 대한민국 헌법, 그 다음에 이런 기호 줄바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구한 역사 뭐 이런 식으로 쪼개지더라. 근데 이 토큰들을 보면 이걸 가지고 뭐 그래프를 그리기에는 좀 만족스럽지 않아요. 와 이런 조사들을 뭐 몇 번 나왔는지 보는 건 별로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명사만 주로 이제 사용하게 되겠죠. 한글 문서를 할 때. 그래서 그 트위터 형태소 분석기의 객체에다가 nouns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었습니다. 우리 제일 처음에 공부할 때 보면. 그래서 명사를 뽑겠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tokens underbar constitution에 넣었어요. 그래서 length 보니까 3,800개로 좀 많이 줄었고요. 앞에 있는 100개의 토큰 보니까 이렇게 리스트의 형태로 뽑히더라. 대한민국 헌법, 유구, 역사 이렇게 명사로 뽑혔죠. 자, 그런데 한자로 된 명사는 의미 부여가 좀 힘들어 보인다. 제, 제 이런 걸 명사라고 지금 뽑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나중에 뭐 그림 그리는 건 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자로 된 거는 다 명사는 삭제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tokens underbar constitution, 자, 이렇게 for 문 써가지고요. 요 안에 돌아가는데 그 토큰의 길이가 1보다 큰 것만 뽑아라. 자, 그래서 다시 tokens underbar constitution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length를 보니까 이제 3,000개 정도 됐고요. 앞에 있는 100개 토큰 보니까 이제 한자짜리는 다 없어지고 명사만 남았구나. 자, 이걸 이제 한번 그래프 그려볼게요. 자, 그래서 수평 막대 그래프, 자, 보시는 이런 그림 한번 그려보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법률, 대통령, 국가 이렇게 나오려 그러면 한글 폰트가 지정이 돼야겠죠. 자, 그래서 파이썬에서 매플랄 라이브러리 이 패키지로 그림 그릴 때 이 한글 폰트를 지정하는 뭐 맑은 고딕으로 할 건지 뭐 할 건지 이 종류가 많은데 하여튼 이런 걸 좀 인터넷 찾아보면 여러분이 맑은 고딕 말고 다른 폰트도 사용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요거 이제 폰트 지정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사실 우리가 다 공부했는데 저 이제 빈도 세알리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막대 그래프 그리는 거를 그냥 이렇게 define해서 word underbar graph라는 걸로 함수화 시켰습니다. 요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면 되는데 이제 이런 빈도 그래프를 그리는 함수를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요 함수를 써서 요 워드 그래프 써서 방금 위에서 우리가 여기서 뽑았던 constitution underbar count 저기가 아니죠. constitution underbar count는 여기서 이제 빈도를 집어넣기 위해서 여기 빈 딕셔너리 만들고 나서 이제 빈도를 집어넣은 빈도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딕셔너리가 있겠죠. 그거 가지고 한 20개만 그림에 그려봐라 라고 했더니 데이터는 요렇게 쭉쭉쭉 이렇게 조직이 18개, 국회의원 18개, 뭐 임기 18개 뭐 이렇게 좀 나오고요. 근데 이건 이제 크기 순으로 정렬을 하진 않았네요. 그죠? 요 자체는.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만 이 크기 순으로 이렇게 쭉 정렬이 되도록 하는 함수를 이렇게 만들었다. 자,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워드 클라우드 그리는 걸 보면 아까 우리가 방금 앞선 마지막 코드에서 매플란 라이브러리에서 한글 보드를 지정해 줬는데 나중에 워드 클라우드 그릴 때는 따로 또 폰트 지정해 줘야 된다 라는 것이 좀 특별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형태소 분석기로 이제 형태소 분석기를 이용해서 명사만 추출해 가지고 방금 단어 빈도 그래프를 봤는데 이번에 그냥 원문을 한번 넣고 한번 그려 볼게요. 그래서 일단 그 워드 클라우드에서 자, 워드 클라우드에서 패스 한글 폰트 지정했고요. 자, 워드 클라우드 함수에서 그 헌법 원문 그대로 집어넣으면 나중에 워드 클라우드 만들어져 가지고 그거 좀 그려보라 그러면 또는 있다 이런 의미 없는 단어들이 자주 사용되겠죠. 그래서 이건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요. 우리가 앞에서 형태소 분석기로 딱 의미 있는 명사들만 뽑은 거 있지 않습니까? 자, 그걸 이용해서 워드 클라우드를 그려보면 먼저 워드 클라우드를 이제 정의를 해야겠죠. 이렇게 요 함수 써가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디테일한 예를 들어서 뭐 단어를 몇 개 찍을 거냐, 이미지의 너비를 맥스 폰트 사이즈, width, 그다음 height, 이미지의 높이, 너비도 지정하고 높이도 지정하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화이트로 지정했고 뭐 50개만 맥스 워드를 50개만 폰트 사이즈가 100이고 맥스 워드는 50개만 찍어봐라 이렇게 정의를 한 다음에 이 워드 클라우드를 이용해 가지고 아까 앞에서 봤던 generated from frequency에서 요 constitution underbar count라고 하는 그 딕셔너리 이용해 가지고요 그림을 이제 그렸습니다. 그럼 그림이 생성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일단 앞에서 했던 것처럼 파일로 저장하고 그 워드 클라우드를 좀 보자라고 하면 이런 그림이 그려지더라. 그래서 뭐 헌법이니까 아무래도 법률, 대통령, 국가, 국회, 국민 이런 단어들이 많이 쓰였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 그림만 봐도 이게 어떤 헌법에 대한 그런 어떤 법률에 대한 국가에 대한 그런 문서구나라는 것을 이 그림만 봐도 대충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한글 문서에 대한 단어 빈도 그래프하고 그 다음에 그 워드 클라우드를 그리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